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KRC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계호 장관이 충청남도 예산에 위치한 예당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공사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 현장에 간 건데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 KTX 탈선과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공사가 소관하고 있는 충남 예당저수지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당저수지 공사는 중장비를 이용하고 수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계호 장관은 간담회를 열어 공사 임원 및 시공사 근로자들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농업인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제15차 한일 농촌개발 워크숍에 참가한 이들은 심포지엄에서 한일 농업 생산 기반 및 농촌 개발 정책,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할 뿐 아니라 현장 견학도 했습니다. 삽교 방조제와 화옹지구 첨단 유리 온실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간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2005년 9월 일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해 한일 공동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그해 12월 개최된 제38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회의에서 농식품부 특별의제로 제안해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2007년 2월 한국에서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양국이 교차로 개최 중인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가 우리 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이들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와 농촌 개발에 대한 정책,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수행 및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OECD, WWF 등 국제사회에서 농업용수 사용 등의 이슈에 한일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농촌 분야 실무자의 국제 업무 능력 향상에도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15차 한일 농촌개발 워크숍에 참가한 이들은 심포지엄에서 한일 농업 생산 기반 및 농촌 개발 정책, 기술 동향에 대해 발표할 뿐 아니라 현장 견학도 했습니다. 삽교 방조제와 화옹지구 첨단 유리 온실을 찾았는데요. 현장에 간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This background of this workshop is in 2005, so both Director Generals of MAFLA of Korea and MA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of Japan. So both Director Generals of the Rural Development Bureau agreed the necessity to foster young engineered professionals and the importance of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both countries.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와 농업 형태가 가장 유사한 국가입니다. 일본 역시도 최근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확대로 인한 다양한 정책들, 사업들,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일본의 최신 동향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양국 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공사가 4월 19일까지 농업 기반 시설과 건설 현장 등 전국 1,853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공사는 이곳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5만 톤 이상이고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농업용 저수지까지 포함해 진단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건설 현장도 전수조사해 건설 근로자의 안전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로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 결과는 4월 19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감사. 우리 공사의 감사의 모토인데요. 지난 20일에는 KLC 청렴 옴부즈만 위원회를 발족해 더 투명한 감사를 위해 노력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요. 감사 컨설팅과 청렴 계약 감시 및 청렴 문화 구축을 위한 혁신 과제, 심의, 조정, 권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향후 보다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올 들어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지천이 말라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는 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어서 모내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국지적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 물 걱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책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수확기를 전후해 노후 수리시설물은 보수 보강하였고 저수율이 낮은 일부 저수지는 대체급수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수저류와 단계별 가뭄 상황 조치도 준비했습니다. 2019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력 사업들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요. 우리 공사도 이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연구원 수자원 환경연구실이 그 주인공입니다. 공사 드론을 이용해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곳. 시설물의 지형 정보를 전산화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 대상은 경기 화성의 버들저수지, 전남 영광의 불갑저수지, 경북 상주 오태저수지와 전북 금강하곡들, 전북 새만금 방조제인데요. 드론과 음향 측신기를 활용해서 물이 있는 저수지의 물그릇과 방조제의 지형 정보를 구축하고 지형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형 정보의 경우 과거에는 항공 사진을 통해 얻었던 결과로 분석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현재는 드론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실시간 변화를 측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저수지 물속까지의 지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저수지의 지형 정보 변화는 물론 수심 측정, 방조제의 단면 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재해 대비 전략 수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사는 농어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니 더더욱 기대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저수지의 수면 활용 계획 수립 시 기본 설계 업무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정사 영상과 등고선 등 해저 지형 정보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서 성토재 등 토사 유실 등의 단면 변화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 정보를 드론을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의지 관리 하시는 분들은 영상과 지형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재해 대비에 대한 전략 수립을 보다 고도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희 연구의 기대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발맞춰 이런 연구에도 끊임없이 좋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더 나은 점을 도출해내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흑사랑 물사랑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월호 소식은 청년 농부의 풋풋한 딸기 재배 현장과 독자 퀴즈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과일 무엇이죠? 새콤달콤한 맛과 빨간색이 매력인 딸기죠. 충남 예산 상아리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부 정명진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딸기에도 품종이 있습니다. 이 정 대표가 재배하는 딸기의 품종은 서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인데요. 딸기를 수확하는 방법과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까지 얘기했습니다. 2월호 독자 퀴즈입니다. 다음의 문제를 보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보름달이 뜨는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축제가 되어준 날입니다. 본격적인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됨을 알리기도 하는 이날이 오면 우리는 오국밥을 나눠 먹고 부럼을 깨물며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오기일이라고도 불리며 올해는 양력 2월 19일인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설날, 2번 추석, 3번 입춘, 4번 정월대보름.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흑사랑 물사랑 2월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룹웨어 홈페이지와 교보문고 등 전자서적을 보시면 됩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자는 아리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룬 카드 뉴스를 함께 보시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실 분들은 공사 홍보센터와 SNS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선의 왕자 하나가 집을 짓느라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홍응은 집을 짓는 도목수를 불러 말했다. 집을 짓는 데는 간수와 치수가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아무리 왕자라지만 법률이 넘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죽기 싫거든 아예 지나치게 짓지 말라. 홍응의 호령을 전해 들은 왕자는 자신이 비록 한 나라의 왕자이기는 하나 나라에는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그 목수를 보내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홍응의 강함은 힘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속으로는 강직하나 겉으로는 부드러웠기에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친절하고 성의 있게 대했다. 일찍이 큰 가뭄이 들어 민간에 엄하게 금주령을 내렸을 때였다. 홍응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술에 취한 늙은 할미 7, 8명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나으리, 이게 좋지 않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술을 금합니까요? 이를 들은 홍응은 화를 내기는커녕 좋아 좋아, 자네들 지나치게 술을 마셔 재난이나 축내지 말게나. 이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작거리 사람들이 모두 그의 사람됨을 칭찬했다고 한다. 강해야 할 것에 강하고 유해야 할 것에 한없이 유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닐까요?